물고기. 괴물고래. 재밌게도 괴물 물고기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야, 완전 달라. 그래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음. 괴물이 찾아서 그쵸? 자, 아빠와 아빠 괴물고래? 아빠와 동진이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지. 동진이? 근데 사실 동진이가 사는 마을은 섬마을이라서 섬에 같이 사는 가구가 10가구밖에 안 돼. 뭐라고? 집이 10개밖에 없어서 응. 그 10가구들이 굉장히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섬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겠지. 그러면 집 열채가 있는 거야? 그렇지, 열채가 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채 50명이 안 돼. 우리는? 몇 명이야? 우린 4명이지. 우리 사람들까지 우리 한 1,000만 명. 서울에는 1,000만 명 정도 돼. 우리 지금 서울 특별시에 사고 있잖아. 그렇지. 특별시에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지. 1,000만 명 정도 되지. 근데 그 섬마을은 사실 조만해. 성마을은 몇 명이야? 1,000만 명 엄청 많은 거야. 아니 그럼 거기 성마을은 50명. 그런데 그 동진이 아빠는 특히나 낚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뗏목 같은 거 타고 가서 우리 아빠? 동진이랑 아빠 뗏목 같은 걸 타고 가가지고 뗏목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했어. 원래는 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뗏목에서 낚시를 하면 광어도 잡히고 우럭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심지어 통발을 하루 정도 놔두면 문어며 소라며 개며 엄청 많이 잡히는 거야. 그런 재미가 있었어. 그렇지만 평소에 일할 때는 큰 배를 타고 가서 생선들을 그물에 잡아오곤 했는데 그거는 생계를 위해서 잡는 거고 그냥 취미생활로는 통통 그 뗏목 같은 거 타고 가가지고 잡는 걸 좋아했거든. 근데 먹었어? 그런 거 먹지 잡아서. 먹었어? 응, 먹지. 먹었어? 응.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랑 축제를 하는 날이었어. 그날은. 왜냐면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 거야. 우리 섬마을에서 가장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했는데 동진이 아빠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섬마을에서는 제가 낚시를 제일 잘하죠.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옆집 아저씨가 아이고 동진이 아저씨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서 제일이요 제일.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다른 아저씨가 낚시하면 나지.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제안을 했지. 아저씨 한 명이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서 뗏목 10개를 나눠 타고 낚시를 합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낚시를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겠소. 그랬더니 좋아요 모두들 찬성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뗏목 10개를 태고 사람들이 출동을 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바로 동진이 아빠야. 왜냐면 동진이 아빠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 갔어. 그 대신 동진이는 참석을 했지. 동진이가 다른 아저씨랑 같이 낚시를 나간 거야. 응. 그런데 한창 낚시를 하는데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조금씩 멀리 바다에 나가게 됐거든. 누가? 그 9개 배들이 다 10개. 근데 동준이 아빠. 들어봐. 그래서 동진이 아빠는 동진이가 물고기 한 2마리 정도 잡을 때쯤 늦게 도착을 했어. 그래서 동진이한테 동진아 아빠 왔다. 그래가지고 동진이랑 같이 합류를 했지. 그래서 동진이랑 같이 잡는데 희한하게 바닷속 안에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동진아 이상하다. 바닷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아빠 무슨 얘기예요?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근데 아 이상해. 물고기들이 안 잡히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 뗏목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 같은 거야. 분명히 10개의 뗏목이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럼 7개의 배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다 뗏목이 더 멀리 갔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뗏목이 하나도 없고 자기 뗏목이 하나만 있는 거야. 동진이하고 동진이 아빠가 타고 있는 뗏목이. 그게 가장 그래도 늦게 왔기 때문에 덜 깊은 바다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거든.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다 위에서 물 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푹 하고. 그래서 진짜 물이 분수처럼 푹 바닷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아빠는 직감을 했지. 아 이게 말로만 들었던 전설로만 내려오는 괴물 고래구나. 괴물 고래는 사람들을 산채로 그냥 삼키거든. 배도 삼키고 큰 배는 못 삼키고 저런 뗏목들을 한 번에 삼킨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분수 같은 물이 또 끊기면서 물이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빠는 동진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아빠가 알고 있는 그 고래인 것 같아. 빨리 노를 저. 같이 아빠랑 막 노를 젓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바로 그 순간 괴물고래가 동진의 뗏목을 삼켜버린 거야. 그래서 삼키는 순간 어두웠던 거지. 아빠랑 동진은 깜짝 놀랐어. 그렇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고래 뱃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사람들의 소리만 들렸지. 알고 봤더니 10개의 뗏목이 모두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살려줘 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벌써 10개의 배 뗏목에 있던 사람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근데 다행히 동진이 아빠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어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근데 동진이 아빠는 다행히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라이터를 켰더니 사람들이 30명이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저 구석에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였어. 왜냐면 숨을 힘들게 쉬고 있는 거야. 왜냐면 고래 뱃속에는 산소가 많이 없거든. 공기가 많이 없어서 있긴 있는데 30명의 사람들이 산소를 나눠서 마시다 보니까 산소가 계속 부족해지고 있었어. 그래서 동진이 아빠는 그 라이터를 가지고 고래 뱃속을
지져봤는데 고래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라이터에 기름이 조금씩 달아지고 있었거든. 아무리 라이터로 고래를 지지고 노를 가지고 고래 배를 때려도 고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사람들도 지쳐가고 동진이도 아빠 너무 숨쉬기 힘들어요. 동진아 좀만 기다려라. 아빠가 어떻게 좀 해볼게. 동진이 아빠는 있는 힘껏 주먹으로 고래를 향해 힘껏 주먹을 휘둘렀지만 고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럴 때 갑자기 동진이가 좋은 생각이 났다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 아빠 좋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우리 생선 잡으면 생선에다가 양념을 치려고 후추를 엄청 갖고 왔거든요. 후추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 뭐든지 해보자. 숨쉬기가 너무 힘들구나.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동진이가 봉지에 잔뜩 가지고 있던 후추를 최대한 고래 코 속으로 다가가가지고 입속 근처까지 가서 확 뿌렸어. 그랬더니 고래가 하차 하면서 30명 30명의 사람들을 물 밖으로 뱉어낸 거야. 구명조끼 있었어? 그 사람들은 다 수영을 하고 있었고 아까 전에 물가 근처 바닷가 근처까지 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누가 바닷가 근처? 고래가 마지막으로 동진이네 삼킬 때 육지 근처였어. 그래서 아차 재채기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튕겨져 나왔고 거의 육지 근처에 다들 떨궈져 놨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세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야. 동진이? 바로 동진이 아빠. 동진이 아빠는 고래 이빨에 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 재채기를 했는데 이빨이 너무 컸는데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야. 그래서 동진이가 다시 한번 후춧가루를 세게 던졌어. 고래한테. 그러다 이제 고래가 다시 한번 아차 하고 나서 다시 동진이 아빠는 이빨 사이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축제를 열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짐을 했지. 우리 다시는 낚시를 서로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절대 땡목 타고 낚시를 하지 않겠다고. 큰 배 타고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뗏목으로 낚시를 하지 않고 큰 배로만 낚시를 했대. 그래갖고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 끝. 고래 입술이 어떻게 생겼어?